자, 이제요, 여러분요, 봐봐요. 대리권 남용을 한번 보죠. 대리권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을 보려면 먼저 뭐를 봐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를 봐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요. 매매계약 체결은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체결과 이행은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여기 체결입니다. 체결. 계약의 체결이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잖아요. 수령. 그럼 이 사람이 수령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대리권의 범위 다음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의 경우는 원칙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머리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 경우는요, 상대방과 대리인이 짜고 본인을 물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비진의 표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07조 1항 단서에서.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이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을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 대리인 줄고요, 자기의 이익 줄고 이것을 뭐란다?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그래. 배임적 대리행.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을 뭐라 한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 말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유추 적용.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진의 표시 줄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말이죠. 이것을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 그럼 봐봐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리권을 남용하잖아요. 대리권 남용을 했죠. 대리권 남용하면 무권 대리가 된다. OX. 무권 대리가 된다. OX. 아니, 물어봤잖아요. 대리권 남용하면 무권 대리가 된다. 봐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죠. 위반한다 이 말이죠. 위반.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공동 대리라고 하는데 공동으로 대리라고 하는데 공동 대리를 위반하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 알겠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했다. 무권 대리. 공동 대리를 하라고 했는데 혼자 했다. 단독으로 했다. 위반했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대리권을 남용하죠. 우리가 대리권 남용 그러면요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OX. 좋아. OX예요. 결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좋아.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어제요. 이제 야간만 이렇게 강의하는 거 중개사법이요. 강의하는 거 이렇게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법 선생님은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학습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다음은 뭐라고 그러면 칠판을 보고 이런 데다 잘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로 그거는 모르고 그거를 몰라야 되고 질문한 것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할 때는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어쩐다고? 그럼 가만히 있어. 좋았어.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칠판을 보고 이건 또 아주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촬영하면서 있잖아요. 뭐가 좀 이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아이고 좀 이상해. 자요. 왜 그러느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 범위? 아니 대리권의 범위 아닌데 대리권이 있는데 무슨 무권 대리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잖아요. 대리권 남용은.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아닌데 여기 봐봐. 대리인이 그랬잖아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인데 무슨 대리권이 있는데 무슨 무권 대리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럴싸하잖아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고요.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요? 남용은 무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쭉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를 보면요, 정확하죠.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게 방금 앞에서 봤던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진위는 표시될 효력이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권 대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됐죠? 대리인이 자기의,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란 말로 바로 안 나온단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배임적 대리인, 이런 말이 나와요. 배임적,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았다, 알았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별것도 아닌데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규정이요, 지금 여기 보면 12에 25, 16, 12, 16, 그 다음에 25, 28 이렇게 손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봐봐.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라는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뭐가 된다?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유추 적용.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고. 비진위 표시는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 우리 지금요, 대리권 남용은 비진위 표시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얘기하나 뒤로 얘기하나 똑같은 거예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 이론에 유추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